감사합니다. 자, 시원한 여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빅뉴스. 여름은 지나간다. 이게 빅뉴스예요. 사람들이 그 일이 지나갈 것 같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계속 된다면 힘들겠지만. 자,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뭐가지고 내가 이쁜 사람 보면 꼭 부탁을 하나 해요. 질문 하나 해달라고.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예, 예. 제가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바로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인데 예. 율곡이 같은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남자친구랑 오죽헌도 갔다 오고 했는데 마침 아까 보니까 위에 율곡이 그 그림이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그런 아들 낳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주 이쁜 남녀 예비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에 제일 중요한 거, 결혼을 하면 여기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결혼을 안 한 사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을 때는 조금 본인들이 뭐 아무렇지 않다 해도 조금 이제 자녀들이 있는 집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요게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종을 이어가는, 이걸 우리는 혈통이라 그러죠. 예,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명체들은 생각하니까. 자, 남녀가 훌륭한 자녀를 태어나도록 하려면 제가 강해한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 제목에 보면 그 태교가 1강, 2강 이게 다 태교에 대한 강의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요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구체적인 것은 좀 보시고 직접, 왜냐하면 이걸 나눠서 이게 40분, 이게 40분 나눠서 이렇게 세밀하게 제가 지금 태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으니까 지금 시간에는 다 하려면 어렵고 핵심만 해드리겠어요. 제일 먼저 남녀가 자녀를 갖고자 마음을 먹을 수는 있는데, 마음을 먹었다고 반드시 자녀가 생기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요. 뭐냐면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와 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야. 즉,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다. 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이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평생 신종사골같이 계속 우러먹어야 됩니다. 너가 우리를 부모로 선택해줘서 고맙다든지 감사하다든지 계속 볼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 돼요. 이걸 안 가르쳐 놓으면 계속 부모한테 원망을 해요. 뭐 사랑을 줬니 안 줬니 뭐 계속 부모 원망이 쌓이게 돼. 그런데 부모부터 우리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하면 부모부터 이게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고마우니까 대하는 자세가 틀린데, 내가 너를 낳았다면 이거 벌써 틀려. 자세가 함부로 하기가 쉬워. 말도. 근데 선택해줬다 이러면 아유 고마운데 확실히 차원이 다르게 조심하게 돼. 고맙다 말을 늘 하게 돼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이제 선택하는 자녀가 자기가 봤을 때 저 부모 같으면 딱 내하고 맞겠다 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먼저 이렇게 예비 부부가 자신이 이렇게 차원이 좀 높아지면 자녀도 차원이 높은 자녀가 온다면
요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인연이 오도록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연이란 제일 먼저 현명하고 두 번째 지혜롭고 세 번째 예의 바르고 네 번째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성실한 인연을 만나서 덕후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실. 요 인연이라는 단어를 여기 뭐 자녀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녀를 갖고 싶으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인연이라는 단어는 다 속해요. 뭐 같이 일하는 동업자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같이 일하는 직장의 직원이 동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게를 할 때 오는 손님도 될 수 있고, 이 인연이란 말은 정말 여러 가지 다 포함된 말이라서 이 인연 기도는 우리가 새끼 밥 먹듯이 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발만 나가도 이 인연을 잘못 만나면 그분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오늘따라 뭐 신경을 거슬리게 말을 한 사람 만약 인연을 만났다. 그럼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좋은 말로 밝게 살려고 해도 막 자꾸 신경을 건드리면 힘이 들어. 그래서 이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도는 아주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만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이게 기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성취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보고 좋은 데 갑시다. 그럼 택시 기사가 어떻게 돼요? 판단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각자 좋은 인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뭘 도와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하면 성취하기가 어려워진다. 기도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현명한 사람은 장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장점을 보고 이걸 더 발전하도록 돕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연애를 할 때는 그 장점에 꼽혀서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상이 달라져요. 장점은 이제 보너스로 놔놓고 자꾸 단점에다가 지적하게 돼. 왜? 그것만 더 보충하면 좋겠다 싶으니까 단점을 자꾸 지적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놓으세요. 단점을 지적하면 이렇게 기가 이렇게 끊겨. 그럼 운이 안 들어와. 이때 어떻게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이걸 결혼한 부인들이 몰라가지고 이 동작을 해가지고 사이가 나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걸 뭐예요? 방법을 몰랐다 소리예요. 방법. 뭐냐면 이렇게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칭찬해요. 살펴서 칭찬해야지 뒤에 뭐 더욱더 잘하게 돼요. 요거를 꼭 알아야 더욱더 잘하게 된다.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만날 때 참 좋은 분을 만났는데 중간에 지속이 안 되고 이게 사이가 멀어지거나 또 헤어지거나 이런 일이 꼭 생기고 이렇게. 왜? 요걸 몰라가. 사람은 자기 장점을 더 발전시켜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역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여기서 한 분이 그걸 보충 혹은 보완한 거예요. 자, 이분이 남자라면 남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인데, 단점을 여성은 장점이야. 요게 남자의 장점이 여성은 장점이라서 여성이 장점을 가지고 상호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천생연분이다, 좋은 배필이다 말은 장점이
상대방의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끌려서 빨리 이렇게 탁 꼽히는 겁니다. 나는 너무 꼼꼼한데 만난 오빠가 보니까 와 이게 통이 크고 막 시원시원해. 그러니까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꼽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자기는 너무 막 이렇게 어지러 놓고 저지르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 아이고 세밀하게 탁 이렇게 좀 체크해서 탁 하는 사람 보면 와 딱이다 땅 꼽힌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서로의 장점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 이걸 잊지 마라. 단점을 지적해서 열받게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살리도록 도우려고. 그래서 서로 장점을 잘 하다 보니까 그 시너지가 나서 혼자 있을 때보다 보통 10배 내지 100배 이상 효과가 나.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마음을 먹고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지내고 있어도 그게 무의식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찾아서 인연이 되도록 해줘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 명상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무심코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이 원리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무심코 나는 결혼 안 해.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 경험으로. 왜? 진짜 여기 있는 대로 바로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을 만나면 언제든지 가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날 보면 이런 인연을 딱 만나게 돼. 자기 무심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지구만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자손 낳고 이렇게 하는 동네니까 저 천상에서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럼 여기 왔으면 이 동네에 왔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이 동네에 맞게 살기 위해서 온 거지. 이 동네 와가지고 저 동네 사는 걸 하려고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동네 아예 있지 뭐로 이 동네 오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현명한 걸 잘 잊지 마라. 장점만 계속 보시라고. 그러면 칭찬할 게 보여. 칭찬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슨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죠. 엄청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뭐 1년 전보다 지금 나아졌잖아. 이렇게 하라면. 하면 한 달 전보다 나아졌잖아. 자기 개인을 놓고, 여러분 딸이면 딸을 놓고 우리 딸이 한 달 전보다 너무 좋아졌네. 이렇게 하면 칭찬이 되잖아요. 자기를 놔놓고 이렇게 기준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절대 뭐 다른 집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줄 알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좋아지려면 밝게 해야 돼. 밝게 하면 밝아진다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근데 자기는 지금 잘 되게 하고 싶은데도 여전히 막 불만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건 어두운 거잖아요. 불만을 하게 되면 불만할 일이 계속 생기는데 지혜롭지 못해가 그걸 몰라. 자꾸 하는 거야. 특히 어릴 때 막 이쁘다고 막 주위에서 해주고 있어가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알고 잘 크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이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느닷없이 이 뚱땡이 같은 게 이렇게 한마디 엄마는 하고 말았는데 그 애는 그때부터 자존감이 사라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크게 무너져 버려요. 이건 부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쓸데없이 이 멍청아 이렇게 했는데 그 애는 그날부터 멍청아 그 소리에 그냥 깜짝 놀래. 자존감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태어난 이후에도 무심코 비교해가 야 언니는 잘하는데 니는 그 모양이냐 이렇게 딱 한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엄마만 미운 게 아니에요. 저 언니가 죽으면 좋겠다 생각까지 언니까지 이제 전부 다 증오의 대상으로 엄마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 응? 그냥 지나갔어.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경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좋아해 사랑해야 된다. 네가 살만 좀 빠지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하면 큰일 난다.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이 지구에 살 빼러 온 거 절대로 아니거든.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살이 좀 있으면, 뭐 옛날부터 살이 좀 있으면 부자 며느리감입니다. 맏며느리감. 왜? 덕성스러워. 여유가 있고 덕이 많이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무 중요하게 가르쳐요. 사람은 덕성스러워야 한다. 뭐 어느 정도 풍부해야 된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 근데 텔레비전에서 지금 뭐 빼만 가죽만 남은 거를 모델로 내세우고 전부 다 빼만 가죽만 만들게 해가지고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엉뚱한 걸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강조해 주려고 그래요. 잘 보라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도록 안 하면, 만약에 이 몸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이 있다 이러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안 풀립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안 풀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공부나 실력 쌓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그 에너지를 계속 몸을 위해서 돈을 쓰고 몸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몸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다 쏟아. 어마어마한 인생에서 낭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회적 무의식이라 그래요. 사회적 무의식. 뭐냐면 미디어, 매체들이 빼만 가죽만 남은 모델을 하나 내놓고 자꾸 그게 이쁜 것이 부축해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몸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들어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몸뚱이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있어. 이게 사회를 가장 악랄하게 무섭게 망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큰일 납니다. 76억 인구는 어느 누구도 같으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유일하게 우주에서 딱 한 분밖에 없어서 누구를 닮으면 안 돼. 누구하고 빼짝 같이 마르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내 자체로 고유하게 존경한단 말이야. 그게 그냥 뚱뚱하다는 단어 쓰면 안 돼. 그냥 여유있고 풍부한 모습이다. 단어가 틀려야 돼. 풍부한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너는 덕이 많을 거야. 왜? 풍부하잖아. 너는 여유가 많을 거야. 네 인생은 뭐 풍요로울 거야. 단어를 이렇게 쓰시. 네가 살만 좀 빼면 날씬할 건데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제일 위험한 말.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몸뚱이 하나에다가 다 시간을 다 보내. 돈도 쓰고 그래가지고 뭐 수술을 하고 뭐 난리 법석을 지면서 인생을 다 보내보고 있다니까. 그거 하려고 이 지구에 오냐? 아니다니까.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못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에 대해서 절대로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유일하다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그걸 가르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딱 정해야 됩니다. 이게 몸을 빛나게 사용하고, 사용에 중요해. 사용. 돈도 빛나게 사용하고 시간도 빛나게 사용해야 되는데 빛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몸뚱이를 뭐 자꾸 수리하는 데 시간을 뭐 수리한 뒤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언제 사용하냐. 수리하는 데 시간 다 보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에 와서 빛나게 자기 몸을 잘 사용하도록 돕는 것, 그게 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래서 항상 그 자체로 존귀하다. 그 자체로 손대면 안 돼. 거기서 뭐가 더하기 빼기를 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자체로 너무 귀하고 귀한 분이라고. 왜? 우주에서 한 분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만약에 똑같아. 그럼 하나는 필요 없어요. 아니, 제 같은 놈이 또 하나 더 있자. 그럼 나는 인기가 없어. 왜?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누구하고도 닮으면 안 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잘 가르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밝은 걸 늘 하는데 이 세상이 밤낮으로 돌아가서
밤을 없앨 수 없다를 아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자꾸 단점을 고치라고 하는데 시간을 못 내고 지혜를 그 장점을 왜냐하면 단점을 어두움이라면 장점은 밝음인데 해가 뜨면 어두움은 사라져. 장점이 빛나면 단점이 다 거기 묻어져. 그게 장점을 빛나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생긴 것은 사라진다는 걸 아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생긴 것은 사라진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회사에 갔는데 우사람이 한마디 했지. 한마디는 생긴 거잖아. 네가 그따위 애가 뭐 근무해가 되겠어 이런 한마디 했잖아. 그럼 생긴 거잖아. 근데 그거는 사라지잖아. 이걸 알아야 돼. 생긴 것은 사라진다 이 말이야. 사라지니까 돌아서면 자기는 본래대로 돼 있어야 돼. 본래 자리.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 이거를 갖고 있어야 갈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서로 주장하면서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데 돌아서면 또 헤헤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기술을 안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히 힘듭니다. 왜? 생긴 거는 사라졌잖아요. 그 박수 한번 치봐. 소리 났는데 지금 사라졌잖아. 근데 소리 났는데 사라졌잖아. 만약에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한마디 했던 그는 한마디 했는데 지나가서 이제 없는데 자기는 생각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생각 속에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굴리고 있어. 이걸 하면 이제 전부 다 어려워지는 뭐 근본 원인을 자기가 만들어내기 시작해. 지나갔는데도 계속 자기가 생각으로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시동을 걸어. 이건 자기가 한 거야. 여러분들 알아두라고. 상대방의 한 거는 끝났어. 그 다음부터 하는 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볶은 거고 자기가 그 값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괴로워지고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값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면 끝까지 상대방 건 줄 알고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지금 이렇게 힘이 든다 이렇게 계속 지나간 줄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간 뒤에 누가 꺼내서 자기가 계속 자기를 괴롭힌 거 놓고 핑계는 그다 갖다 붙이네. 당신이 그랬잖아. 뭐. 당신이 그러기는 뭐래. 그때 그런 적은 있어. 그렇지만 그동안은 다 지나갔잖아. 그때 비가 온 적은 있어. 근데 햇빛 났잖아. 끝났는데 지가 계속 막 돌린 거야. 이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걸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이 지혜로워야 된다. 세 번째는 예의 바른 예의 바른. 예의 바른 게 뭐냐면 은혜는 알아야지. 내가 부모를 선택했더라도 부모의 뭐뭐에 빌렸잖아. 그러니까 부모 은혜는 알아야지. 이유 불문하고 지구에 나온 이유는 그냥 평생 부모님한테 덕분입니다 해야 된다니까. 잘해주냐 못 해주냐 이건 지구에 나왔잖아. 뭐 10달을 빌렸어. 그 이유가 없어. 뭐 은혜는 알아야지. 은혜. 이걸 예의 바르다 그래. 은혜는 알아라. 잘해주냐 못 해주냐 그건 뒤에 이야기야. 일단 지구에 나와야지 뭐 잘해주든지 말해주든지. 지구 나오도록 해줬잖아.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 지구에 나오게 해줘서 덕분입니다 말은 평생 해야 됩니다. 그게 예의 바르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공기 덕분, 물 덕분, 땅 덕분 이런 게 자 예의 바른 사람. 왜? 은혜를 아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 평생 불만을 안 해. 불만을. 감사를 하지. 예. 그래서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 어렵단 말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 만나는 게. 자,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 무슨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 그러면 성실한 사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보통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안 하고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이야. 부지런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있어. 그럼 성실한 사람은 아니야. 성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켜서. 그래서 4가지 기준으로 인연을 오도록,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그런 인연이 오도록 기도를 하고, 거기에 보면 제가 태교에 얼마나 정확하게 해놨냐면 배란을 중심으로 5일 전에 기도해서 부부 관계를 하라. 그 다음에 또 5일 되면 여기 5일 간격으로 부부 관계를 하라. 이렇게 3번은 부부 관계를 배란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라. 왜냐하면 그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가 5일 정도 될 때 에너지가 가장 피크 타임, 즉 가장 왕성한 에너지, 건강한 생명체가 씨앗으로 먼저 점지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그 남자가 정자가 건강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당 섭취를 잘해야 된다.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을 잘 섭취해야 된다. 이런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 다음에 좀 봐라고. 남성들이 이렇게 밤 10시 이렇게 이전에 주무셔서 새벽에 4시 이후, 5시 이후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피로를 다 푼 뒤에 이렇게 새벽에 부부 관계를 해야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종자 인연을 받기가 유리해요. 이것도 알아놓으면 본격적으로 내가 좋은 자손을 지금 인연으로 맺고 싶으면 밤늦게 이렇게 피곤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오히려 주무시고 새벽에 이제 다 피로가 풀려서 기운이 좋은 시점에서 이거를 뭐라냐 남성의 1분 태교 이렇게 말해요. 남성의 1분 태교가 여성의 10달 태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5일 정도 되면 에너지가 아주 왕성하게 찬데 그 5일에 새벽에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거라. 이런 강의를 제가 다 해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달 태교가 중요하다. 1분 딱 이 태교할 때 정말 건강한 종자 인연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술 한잔 채가지고 술김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확률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훌륭한 자녀를 갖고 싶을 때는 이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하고 강의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달 동안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 걸음조차도 함부로 툭툭툭 걷지 않았어요. 귀한 인연이 오셨다고 뒤꿈치를 들고 걷고 그릇 하나도 땡그랑 소리 잘 안 냈어요. 조심스럽게 하고 말도 공손히 조심스럽게 하고 말도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아기를 가진데도 담배를 뿜뿜 여자들이 붓고 뭐 술을 또 먹고 막 마시고 뭐 다 해. 지금 여자들이 너무 위험한 행동이. 그래서 태어난데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과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은 매일 정자가 1억에서 역시 매일 정자가 생산이 되니까 술 한잔 먹어도 또 새로 정자가 생기잖아요. 담배를 피웠더니 새로 정자가 생기니까 좀 덜하지. 확률적으로. 좋다 소리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저거 새로 자꾸 생기니까. 근데 여자는 이렇게 자기가 벌써 엄마 뱃속에서 500개 난자를 이렇게 아예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여자가 하면 이 난자에게 마이너스가 간다, 에너지가. 그래서 여자는 술, 담배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500개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한정 판매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보통 28일 주기 같으면 이 42년 되죠. 4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여성의 몸은 남성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걸 뭐냐면 성의 격이 다르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는 성이고 남성은 매일 해야 되는 성이고 그럼 성의 격이 다르다. 이거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성의 격의 차이로 이혼한 건데 이 성격 차이를 모르고 그냥 일부러는 성격 차이가 나서 이혼한다. 본래 성의 격이 다르다.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설계가 돼 있는데 남성은 매일 여러 번 많이 하라고 설계가 돼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남성이 훨씬 더 역사 속에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서 많이 이렇게 요즘 기준으로 하면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된 옛날에는 여러 사람을 거느렸다 이렇게 된다.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게 이 메커니즘 몸의 구조가 그래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성관계도 하고 지내야 이게 뭐 도덕적으로
옳다고 기준이 돼 있다 말이야. 요즘 사회는. 근데 조선만 가도 몇 명 거느리는 거를 그 사회가 문화가 다 용인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다. 아시고 지금은 더더욱 이런 시대에 남녀가 소중하게 1대1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것도 아시고 결혼한 남자들은 이제 특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녀는 나보다 한 수 위가 오기 때문에 수가 한 수 위가 오기 때문에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존댓말 쓰도록 하는 거를 애기한테 존댓말 쓰고 계속 애기 때라도 반드시 설명을 하라고. 설명. 그럼 다 알아들어요. 설명. 그러니까 이제 좀 크면 자꾸 질문을 하고 질문을 영원한 걸 도와줘야 됩니다. 자꾸 애기가 모를 줄 알고 설명을 안 하면 애기는 납득이 안 돼가 계속 울게 돼요. 그럼 막 심하면 떼를 쓰게 돼요. 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애들 데리고 뭐 마트나 이런 데 갔는데 애기가 딱 보니까 눈에 들어서 사고 싶어. 그럼 그래서 이제 막 떼를 써. 그럼 엄마가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떼쓰니까 창피스러워. 막 애를 막 후리 잡다가 안 되면 막 끌고 가다가 막 엄마가 더 제정신이 아니야. 애기보다. 아니 애기는 지 욕구를 뭐냐면 자기가 영어도 못하지 뭐 불어도 못하지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우는 걸로 신호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지는 그걸로 신호를 보내지. 나 이거 갖고 싶어 이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우는 걸 신호를 보면 아 갖고 싶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못 해주네.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꼭 사줘야지. 그동안 우리 아들 참을 수 있겠어? 그럼, 엄마 내가 참어하는 신호가 온단 말이야. 아주 간단한데 그걸 못해서 온 마트가 떠나가도록 난리를 지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엄마가 됐나면 어쩌다가 실수로 엄마가 된 거야. 엄마도 이거 어쨌든 국가에서 자격증을 좀 해가지고 엄마 될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 건데 간단한 거잖아요. 갖고 싶구나. 끝났잖아. 지금 한번 알아줬으니까 뭐 끝났지. 근데 이거 얼마 하는지 알아? 이러면 모르지 지는. 이거 사려면 엄마가 돈을 가져와서 사야 돼. 왜? 지금 엄마 가져온 돈은 모자라니까. 그동안 참겠어? 지금 자기 이해가 됐잖아요. 지금 할 수 없다니까 이해가 됐잖아. 그럼 다음에 엄마 사줘? 끝. 간단하잖아요. 이게 기술 하나를 몰라가 난리를 지어요. 난리를 지어. 제일 먼저 이렇게 공감하면 이렇게 감정이 가라앉아. 감정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서로 소통이 돼. 그러면 너무 쉽게 풀어져. 근데 이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옳고 그른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싸워봐라고. 옳고 그른 건 아무리 따져도 그 필요 없어. 일단 감정이 가라앉아야지. 감정이 났을 때는 옳고 그른 거 아니고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거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항상 두 가지가 나와. 살다 보면 자기가 옳다고 나온다고. 자기가 옳다. 그 남자도 자기가 옳다고 나오고 본인도 자기가 옳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나오냐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계속 나와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두 개는 살면서 계속 나와. 이걸 잘 알아야 돼. 아 내가 옳다 하듯이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 하는구나. 이걸 하나를 딱 건너갈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나도 자기 마음에 뭐 100% 안 들겠지? 자기도 내 마음에 100% 안 드는 게 딱 맞구나. 이걸 계속 할 줄 알아야지. 만나는 인연은 잘 만났는데 계속 지속해서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안 갖고 있으면 좋은 인연을 만났더라도 지속해서 좋은 인연이 되는 게 그래 어렵다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절대 중간에 문제가 안 생기고 계속 쭉 두 분이
끝까지 잘 가려면 서로가 여기에 있어야 30년 뒤에 나는 무엇이 될 거라는 게 여기 가슴에 서로 들어있어야 돼요. 공통점으로. 남자도 30년 뒤에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세계 1원자에 돼야 되겠다. 이게 딱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여자도 30년 뒤에는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서 어떻게 할 거다고 이게 미리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 그러면 중간에 갈등이 일어나도 절대 이게 딱 들어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왜? 벌써 30년 뒤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쭉 갑니다. 이게 안 돼 있어서 1년도 안 돼 있다니까. 1년도. 그러니까 뭐 때려쳐 아픈다니까. 왜 1년 뒤에 우리 그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야. 30년 뒤에 우리 두 사람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다. 절대로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남자친구를 만약에 지금부터 사귀려고 하면 킹칸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오빠는 30년 뒤에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없지. 그러면 뭐 별로야. 그 대답이 나오면 와 대박이야. 대박. 그러려면 나도 3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가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끼리끼리 만날 거래.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특히 여자는 가슴에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나를 만난 남자는 대박이다. 알겠지? 나를 만난 남자는 대박이다. 이게 여자의 가슴에 안 들어있으면 나이가 들면 매력이 없어집니다. 여자가 이게 딱 들어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여자는 다 이게 가슴에 하나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남자들이 자기를 보면 다 끌리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대박이 된다고 해놨으니까 남자들이 보면 자연히 그리 시선이 가고 그쪽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박 나는 방법을 아니까 뭐 길을 살리면 운이 좋아진다. 이걸 아니까 이걸 뻥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만나봐. 당신의 장점을 살려서 뭐 운도 좋게 만들어 줄 줄 아니까. 그럼 항상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할 줄 아니까 만난 남자들은 다 대박이죠. 이게 여자 가슴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는 가슴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남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지구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1인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30년 뒤에 내가 하는 분야에서는 1인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30년 지나면 이제 지구촌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1인자야 하고 가슴에 하나 딱 들어있어야 남자가 시간을 잘 빛나게 쓰고 돈도 빛나게 쓰고 몸뚱이도 빛나게 써. 이게 안 들어있으면 돈이 좀 있으면 빛나게 안 쓰고 그냥 대충 쓰거나 낭비하거나 뭐 과신하고 폼 잡고 근데 엉뚱한데 돈을 써버리거나 빛나게 못 써. 근데 남자가 이런 게 하나 가슴에 들어있으면 시간도 빛나게 쓰게 돼. 돈도 빛나게 쓰게 돼. 특히 몸은 더 빛나게 사용하고. 이런 게 가슴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안 들어있으면 수술해서 뭐 잡아 열까? 이렇게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도 뭘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는 뭐 세계에서 1인자가 되자. 이런 마음 한 번 먹으면 돼.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게 시가 돼서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돈도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쓰고 몸도 그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는 남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여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몸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자꾸 뭐 기준에 맞춰서 몸무게 뺄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만약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어기면 안 돼. 최소한 3년 이상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엄마가 이거 안 하려면 아예 낳지를 마라. 제발 나 부탁드릴게. 아기가 최소한 3년 동안 곁에 엄마 곁에 없으면 절대로 나중에 커봐 사랑을 먹은 게 적기 때문에 그게 계속 따라돼. 그게 나중에 어처증 어부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 스스로 이제 엄마 떨어지도 괜찮아 할 때까지는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강제로 뛰어온다니까. 강제로 어마어마한 아마 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딱 죽여서 표가 나서 살인자지만 이거는 뭐야 서서히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이고 있는 엄마가 된단 말이야. 아기가 제일 먼저 엄마 뱃속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조금씩 떨어지는 걸 자기가 연습합니다. 잘 지켜보시라고. 조금 갔다가 또 엄마를 쳐다봐 있는가. 계속 자기가 거리 확보를 한다니까 이만큼 떨어지도 내가 안 들어온가를 거리 학점하는. 그래서 건너방에 가도 내가 안 들어온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자기가 충분하면 엄마 갔다 오도 돼. 엄마 갔다 오도 된다고 떨어진다고. 그럼 그때 해야 돼. 근데 엄마 나 안 떨어져 하는데 강제로 무슨 수용소 갔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막 잡아가 강제로 갖다 놓는다니까. 그거 가서 어떻게 돼요? 까무러친다. 까무러쳐.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 그러다가 그것도 선생님이 어떠냐? 뚝 강제로 강제로 입 닫아.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여기 낯선 사람만 가득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나타난 사람이 보호한다고 나타난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너무 웃기잖아. 어? 그걸 모르고 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팽개치면 낳지를 말아. 절대로 제가 일러주지만 아기가 충분히 엄마 갔다 와 나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 그게 보통 3살 이후야. 보통 5살쯤 되니까 되더라고. 그게 최소한 5살.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잘 바라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는데 집에 엄마가 있을 때에 하고 엄마가 돈 벌러 나와서 없을 때에 하고 그때부터 많이 흐트러집니다. 어마어마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사춘기 돼서 집에 오면 언제든지 반기는 엄마가 딱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해소가 돼요. 근데 집에 가려고 딱 생각하면 엄마가 없지. 그럼 이제 친구들하고 뭐 엉뚱한 거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흐트러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버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착각하면 안 돼. 돈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 왜? 그 벌은 갖고 충분해. 충분하다니까. 충분 안 한 이유를 설명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봐라. 돈이 어디 가냐. 옷장이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어. 그 돈을 가지고 그런 거 안 사서 봐라. 벌써 괜찮지. 신발장에다가 신발이 꽉 있어. 근데 돈 안 써서 봐라. 돈이 어디나 얼마나 남을 거야. 엉뚱한데 돈을 다 쓰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오손도손 살면서 사는데 어떤 뭐 계절마다 우리나라는 있으니까 몇 개만 딱 있으면 된다고 간초라해봐. 돈 들어갈 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해. 시가집에 부모님께 친정 부모님 같이 계속 아버님 덕분입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자기는 직장 안 가고 아버님 덕분입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전화도 하고 문안도 하고. 그럼 그 시부모님이 알아서 내가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갖다 줘. 거짓말 아닙니다. 나이 들면 이쁘다고 미리 내 죽기 전에 너는 먼저 좀 띄줘야 되겠다. 또 재산까지 딱 띄워준다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효도하고 뭐 기원 받으면서 뭐 재산도 훨씬 많이 받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며느리가 돼야 된다. 얼마나 쉬워. 효도하면서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이 소리 하는데 이쁘다고. 죽기 전에 먼저 띄줘야 돼. 딱 띄준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서 얼마든지 불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또 훌륭하게 키워봐라. 아이고 우리 집안에 손 좀 훌륭하게 나왔다고 또 할아버지 가만히 있겠어? 뭐 대학 나면 할아버지가 기쁨 팔아 또 자기가 등록금 낸다고 이렇게 한다니까. 왜? 잘 키웠다고. 훨씬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거 다 팽개치고 직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뭐 뒷바라지 한다. 너무 웃기. 뒷바라지는 있어야 될 때는 안 있고. 지금 아기가 필요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그게 뒷바라지예요. 이때 아기가 돈 벌어 오는 사람은 아기가 어디 있어? 옆에 있어 달라 했지. 옆에 있어 달라 하니까 옆에는 안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름을 내가 바꿔준다. 집 안에서 늘 태양이 되라. 이걸 이름을 아내라 그래. 알겠지? 이제는 제대로 된 아내를 해. 알겠지? 집안에 해가 뜨가 있다. 이걸 줄여서 안해야. 그 발음하다 보니 안해 된 거야. 아, 내가 이 집에 늘 태양이 돼서 떠야 되겠구나. 진짜 아내가 돼버려. 집안에 있는 해가 돼. 그렇게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질문을 잘해가. 집안에 뜨는 해. 박수 한번 치세요.